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한에는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미국에는 핵무기로 경고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참가는 기꺼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핵 단추가 자신의 책상에 있는 한 미국은 핵전쟁을 시작하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반면 핵무기는 북한이 위협을 받을 때만 쓸 것이며 핵 개발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발표에 대해 두고 보자고 했고 전 합참의장은 어느 때보다 핵전쟁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과 주말부터 터진 이란의 시위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는 논란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법이 집행됩니다. 테네시 대학에서는 학교가 초청 연사의 연설 내용이 진보이건 보수이건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오늘부터 레저용 마리화나가 판매가 합법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합법이지만 연방정부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2018년 가장 주목되는 세계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시진핑은 모든 분야의 회장이라고 불리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에서 빠지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전반적으로 2017년보다도 밝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으로 사진 한 장을 할러데이 시즌에 돌렸습니다. 세계에 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뉴욕에는 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신다는 분들 그리고 많은 한국에서도 역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이미 맞았다고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휴가는 이제 끝났고 일반 사람이건 미국의 정치인이건 정말로 아주 큰 문제들이 2018년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 대고 이제 주말에 이란에서 2009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먼저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친정부 시위로 덮여지는가 했는데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아서 여전히 시위가 있는데 이란의 시위는 핵 문제도 있고 또 북한과 항상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에서 큰 이슈고요. 그보다도 오늘 미국에서 모든 뉴스를 다 제치고 국내외 뉴스를 합쳐서 통틀어서 이제 미국의 오늘 탑 뉴스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발표한 신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들이 다 미국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석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분 정도 연설을 하더군요. 그 연설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에는 좀 평화적인 그런 것을 제안을 했고 미국에는 들어보실까요? 그런데 제가 잠깐 들려드린 이후에 이게 워낙에 긴 내용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전부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신년사를 하셨다 하면서 작은 글자로 이게 보통 우리가 프린트아웃 할 때 12가 아니라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2, 3, 4, 5, 6, 7 글자 크기를 한 10 정도로 해서 7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다 듣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테고 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육성으로 들려드리고 조금 더 나머지 부분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 올림픽이 됐네요. 네, 맞죠. 평창 올림픽에 대해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입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남, 남북 대표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공식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굉장히 그 뉴욕타임스가 강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언론은 내 책상에 그 핵단추가 있다 하는 것을 앞세웠는데 이제 뉴욕타임스는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원래의 그 신년사 가운데서는 거의 그 끝부분에 나왔습니다. 끝부분은 아니고 아무튼 3분의 1보다도 더 지나서 나왔는데 바로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남조선에서 분노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대중적 항쟁에 의해서 파쇼 통치와 동족 대결에 매달리던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집권 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 관계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조선 당국은 온 결의의 통일 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 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해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조성된 경제는 지금이야말로 정세는 그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자주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도를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의 다같이 의의 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 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남 사이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 앉아 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그 겨울철 올림픽에 대해서 좀 전에 하신 말씀, 좀 전에 들어본 얘기, 그 얘기를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바로 전에는요.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그 내용이 남조선 당국은 북남 관계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하여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 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 앉아 우리끼리 북남 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북한 말을 그대로 프린트아웃을 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 뉴욕타임스가 그 강조한 부분이고요. 맨 앞부분에 내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미국과 그 대화할 기회를 찾는 것 같다. 핵을 지렛대로 해서 경제 제재 완화가 이제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겠죠. 그런 전문가의 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거의 모든 언론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얘기한 바로 이 부분이죠.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핵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굉장히 그 긴 내용이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주목을 했었고
이 미국과 한국과 또 그 북한의 신년사가 조금 다르죠. 이제 미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과제와 뭐 본인의 방향을 얘기를 하겠지만 김정은의 신년사는 처음에 뭐 머리를 숙여서 인사까지 했죠. 뭐 인민에게 뭐 여기까지 오게 해야 되는데 뭐 고맙다는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쭉 신년사를 들어보면 한국과 북한의 그 경제의 상황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북한이 처져 있는가 하는 것을 단어만 듣더라도 그대로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책 제철 연합 기업소에서 우리식의 산소열법 용광로가 일떠서 무연탄으로 선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고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고 5개년 전략의 화학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기계공업 부분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웅장 화려한 려명거리와 대규모의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과학문화전선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다. 올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혁명적 대응 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뭐 개선 향상시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석탄, 광물 생산, 철도 수송에서 뭐 연대적 혁신을 일으켜야지 된다. 굉장히 지금 남한보다 그 떨어져 있는 거예요. 농업과 수산 전선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량 종자와 다수확 농법, 자립경제 발전의 지름 같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대중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핵무기 연구 부분과 로켓 공업 부분에서는 아마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 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CNN의 그 국방부 출입 기자도 바로 그 부분을 굉장히 그 미국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Yeah, he's going to continue in 2018 to keep working on his missile and warhead and nuclear program, continue testing all of that. He's making some statements that the program is complete, that the program is in place. 프로그램을 이제 그 더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테스트도 그 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뜻을 분명히 밝힌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은 뒤에 린지 그레암 그 상원 의원은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해서 강성인 말을 많이 하죠. 뭐 북한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 군사 무력을 쓸 수 있는 확률이 현재 30% 그리고 북한이 또 다른 테스트를 하면은 70%라고 얘기했었던 린지 그레암 의원이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한 압력을 넣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은 미국이 북한에 어떻게 하는지를 쳐다보고 북한은 미국이 이란에 어떻게 하는지를 쳐다보는데 그 두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강성으로 나가야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The Iranians are watching us in North Korea. North Korea is watching us in Iran. Now the Iranians are watching the way he engages with North Korea. And vice versa. 그래서 이 린지 그레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까지 해야지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이란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맺어놓은 핵 협상은 무효로 한다. 뭐 그런 것들이요. 이제 더 이상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행정부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해군 제독이었던 그 마이클 멀런 전 그 참모 총장이었었죠. 역시 그 핵 전쟁에 점점 그 가까워가고 있다. 외교적으로 풀을 수 있다는 그런 기회 같은 것을 현재로서는 찾지 못하겠다. 미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We're actually closer, in my view, to a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and in that region than we've ever been. And I just don't see I don't see the opportunities to solve this diplomatically at this particular point.
왜 그러냐면 부분적으로는 그 이유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너무나 그 강하게 나가고 또 그 관련 그 동맹국과도 여러 가지 그 분열을 일으키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역시 그 린지 그레함 의원과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란과의 핵 협상도 지켜나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다른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육군 그 중장이었어요.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마크 허틀링. 결국은 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도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만 핵을 쓰겠다라고 분명히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위협이라는 해석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이 오해하도록 그렇게 그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 오해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For misguided or unintentional actions. And I think that'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we see. It's very easy, as many people have said in the past, to get into a war. But the policymakers and the military officials should really be judging more. 네, 항상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랬지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오해를 해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지금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외교적으로 풀 그 기회를 찾지 못하도록 판단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한 전 그 해군 제독이요. 전 참모총장은 이 사람은 그 오바마 시절에 참모총장이었지만 오바마 시절뿐만이 아니라 부시 대통령 때도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것 같긴 하고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제 그 북한에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유화적으로 하면서 남북이 조금 대화를 해야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그 보수는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환영할 만한 이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그 백악관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제 굉장히 그 화려한 파티를 했어요. 한 사람이 뭐 $650에서 $700 내는 늘 해오던 거죠.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런 그 파티장에서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니까 턱시도 입을 그 준비를 하면서 그냥 다시 보자고 늘 그 했었던 얘기요. We will see, we will see. 뭐 come on inside. 일단 그 새해를 맞이하는 파티부터 하고 보자 하면서 뭔가를 보겠다, 두고 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새해가 되면은 늘 그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미국적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오늘부터 뭐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그 세칙 같은 것이 필요해서 며칠 정도는 미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니까 이런 법도 있었나요? 테네시주에서는 앞으로 이제 집에서도 이발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발사를 집으로 오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못 그랬나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집으로 그 헤어드레서가 가서 뭐 머리 다듬어주고 하는 거 좀 많이 봤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 같고 큰 이슈는 아니니까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죠. 2018년 미국에서 뭐 서류 미비자, 총기 소지자, 아이 있는 부모들, 대학생의 뭐 세금 개혁안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저런 것들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상당히 미국적이다 라고 싶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선 그 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오늘부터 로컬 경찰이 이민 관계자에게 서류 미비자들이요를 최소한 그들을 그 이민 관세국에 넘긴다던가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그 법이 집행이 됩니다. 해서 뭐 당신 뭐 서류 미비자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하는 거죠. 어디서요? 아주 안전지대라고 할까요? 세이프 존이라고 해서 공립학교, 도서관, 병원, 법원,
예전에 그 한국에서 시위할 때 시위하다가 명동성당으로 쏙 들어가면은 그냥 뭐 돼 있고 하는 그 경찰들이 딱 그 앞에까지만 가지 성지다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 서류 미비자들에게의 그 성지를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제 그 10월 달에 서명을 해서 오늘부터 집행이 되는데, 물론 폭력적인 그 범죄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서류 미비자는 제외되는 거죠. 보호 대상에서. 그리고 이제 뉴욕의 회사에서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미국이 참 이래서야 되겠어요.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도 아이를 낳으면은 패밀리 리브요. 돈 다 주면서 이런 것들이 참 야박해요. 그리고 아플 때 1년에 저희 회사는 있습니다만 몇 번씩 이제 쉬고 뭐 볼일 보고 하는 그런 것들도 너무 그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다 개발된 부자 다른 국가에 비교를 해보면요. 그런데 뉴욕에서는 오늘부터 8주일 그 페이드 패밀리 리브가 있고 2021년이 되면은 12주일까지 늘린다고 하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5명 이상인 그런 그 사업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직원들에게 일하는데 꼭 그 연관이 되는 게 아니면 당신 전과가 있습니까? 이런 거 못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비업체에서 일한다던가 그럴 경우는 당연히 그 해당 사항이니까 물어보겠죠. 총기 규제는 참 그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 총에 대해서 아주 그 강력한 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기를 원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온라인으로 그 총탄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은 벤더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고, 오레곤주에서는 경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족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그 총기 소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정신 상태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임시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법안이 그 법이네요.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니까 다른 4개 주도 좀 비슷한 그 법이 있고요. 표현의 자유하면은 미국에서 항상 내놓으라 하는 거잖아요. 테네시주에서는 캠퍼스 표현의 자유법이라고 해서 학교 관계자가 이제 연사가 초청됐었을 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게 너무 성적으로 적나라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어떠한 것도 그 연사의 연설에 대해서는 막지도 못하고 간섭하지도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그 배인정 기자도 제가 끝부분만 들었는데 보도를 하는 것 같던데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한 번으로 그 정리를 좀 다 해드리겠습니다. 마리화나의 경우는 마리화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6년도에 레저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통과가 돼서 그 사이에 준비를 해서 2018년인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로스앤젤레스는 뭐 사흘 뭐 연기한다고 하고요. 이런 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마리화나 테스트에서 이 직원이 양성, 마리화나를 했다 하는 게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가 아니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이 집행돼요. 이제 레저용까지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앞서 그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할 때 마리화나를 피우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일할 때의 어떤 요건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예외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레곤주 같은 경우는 담배를 21살이 돼야지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오늘부터 집행된다면서요. 포틀랜드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18살이었는데 술이 21살이고, 그리고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레저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가보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미국의 인구 8명 가운데 1명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뭐 3억 2천만 명인데 캘리포니아가 뭐 한 4천만 명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업용으로 레크리에이션이나 의료용은 뭐 전부터 해왔었고요. 로컬들이 다 그 이런 것을 승인을 하기를 원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 정부가 오늘부터 레크리에이션용을 합법화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 그 세금도 좀 늘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억제를 해오기는 했지만 대학생들이나 또 백인들 사이에서는 고등학생들도 마리화나를 많이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주 정부에서는 21살 이상이 됐고 1온스 정도는 오케이. 집에서도 그 마리화나 플랜트를 6개까지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집에서의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허가 신청을 1월 3일부터 LA 지역은 받는다고 하고요. 뭔가 이제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마리화나 레저용이 합법화돼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내가 다 마리화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공공장소라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학교가 되겠죠. 데이케어 센터도 되고 그런 곳에서 300m는 떨어져야지 됩니다. 10feet. 운전 중에 마리화나 할 수 없고 담배 피는 게 금지된 곳에서도 마리화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거예요. 하기가 그 본인의 개인 장소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이제 그 로컬 정부가 여러 가지 롤이나 룰 같은 것을 정하는데 특히 이제 스모킹샵 같은 것들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뭐 마리화나 카페라든가 마리화나 라운지라든가 이것은 조금 그 좀 시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이게 의료용을 포함해서 15% 판매세를 부과시키니까 좀 다른 그 판매세보다 높은 편이죠. 로스앤젤레스가 이제 너무 이게 오히려 세금이 비싸서 블랙마켓에서 유통될 거다 이렇게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주 정부 차원에서는 내년에 거의 한 7억 달러 정도가 마리화나 판매 세금으로 거칠 것이다. 몇 년 안에 이게 1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상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내년에 5천만 달러 정도를 마리화나 그 수입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원래 그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1913년도에 금지시켰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를. 이 마리화나 하면은 중범이었어요. 그러다가 항상 그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기 때문에 1970년대에는 1온수 미만은 70년대부터요. 경범으로 했어요. 갖고 있었을 때. 그 뒤에 이제 유권자들이 의료용 마리화나는 해야지 된다. 진통제가 너무 비싸고 마리화나는 중독성이 담배보다 뭐 거의 적다고 하는데 하면서 96년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2016년이니까 그로부터 20년 뒤에 레저용 마리화나까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화하게 된 건데 그 이유는 뭐 당연하죠. 유권자가 아무튼 어떠한 이유로든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 발의안 64가 57%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캘리포니아가 이제 가장 큰 주가 돼서 그렇지 뭐 워싱턴이라든가 콜로라도주도 이제 이 레저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돼서 콜로라도주는 요즘 그 마리화나 관광 같은 것들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리화나가 뭐 마리화나 도너츠를 만든다던가 음식에 넣는다던가 여러 방법으로 지금 그 상업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 정부에서는 합법이지만 연방 정부에서는 아직도 마리화나가 불법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빌 클린턴 시절에 마약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별로 지금 이것을 다루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법무부에서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굉장히 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연방 법무부에서 단속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저쪽에 북가주의 뭐 험볼트 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으로 재배하는 곳이 15,000군데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돈도 잘 벌리고 그 마리화나 그 이파리 같은 것이 많이 보인다 해서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의료용 판매가 그럼 지금 레저용이 늘어나니까 줄어들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의료용은 세금이 조금 낮거든요. 레저용에 비해서 15%보다 낮은가 보죠. 그래서 이제 메디칼 상품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레저용으로 사서 사람들이 어떤 그 진통제로 쓴다던가 아니면 그 잠 못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그 수면제가 나쁘다고 하니까 마리화나로 수면제를 대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럼 적당히 의료용과 레크리에이션용을 좀 혼합할 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1살 이상이어야지 이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를 살 수 있습니다. 의료용은 18살 이상이면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레저용 그 합법화 법 시행입니다.
잠시 뒤에는 2018년도에 뭐 경제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미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그리고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가 전해드립니다. 네, CBB의 그 조인킴 행장이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에 뭐 모든 저희 진행자들 전부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그 순간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다 해드렸는데요. 새해 여러분들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018년 새해, 사실은 2017년에 거울 같다고도 할 수 있죠. 일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이요.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러시아와 브라질 좀 어려웠지만 다시 이제 튀어 오른다는 건 아니겠어요. 바운스백 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5%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하고 미국도 경제 성장률 좋게 예상이 되고요. 비록 북한과 긴장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업계에서는 큰 회사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그런 곳이 더 강해지고 실리콘밸리에 이제 요즘 지난해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여성을 차별한다. 또 남자 리드하는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성희롱을 한다. 그런가 하면은 안보 문제도 있었고 국내 이슈에 실리콘밸리의 지도자들이 직접 정치의 어떤 사안별로 개입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큰 회사에 너무 많은 지금 파워가 몰려 있다 하는 것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18년에도 미국에서도 헤드라인이 될 텐데 골드만삭스가 첫 번째 메이저 월스트리트의 회사로서 트레이딩 데스크를 만들었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하면 다른 회사들도 개입을 한다는 게 되겠고 지금 한국에서는 청소년들도 잠 안 자고 한다고 하니까 그걸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마 골드만삭스가 첫 번째이고 더 많은 원래 전형적인 이런 회사들이 개입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값이 좀 오를 것이다. CNBC의 에릭 잭슨 씨의 얘기예요. 그러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투자라고 본다기보다는 투기로 보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 여전히 2018년에도 계속 하이라이트 헤드라인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 경제적인 것 말고는 글쎄요. 11월 달에 민주당이 굉장히 어렵긴 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는가.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거의. 물론 엘라바마에서 한 사람이 추가가 됐다 하더라도 힘들고 하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원에서는 특히 민주당이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3분의 1씩 하니까 30몇 석 가운데 20몇 석이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그곳에서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그걸 다 지키고도 몇 개를 더 뺏어야지 2개인가 3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51대 50 49가 됐으니까 2개를 더 뺏어야지 되는데 힘들어 보입니다. 하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반의 그 열정이라든가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반격이 들어가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 라스무센에서도 여론조사가 그다지 지지율이 훨씬 낮잖아요. 지지하지 않은 불호감도보다. 그렇게 될 경우는 해외에서도 물론 해외에서 개입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의 그런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힘을 잃어가는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과의 그 관계인데 중국은 뭐 당연하게 지금 뭐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을 chairman of everything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당을 장악했죠. 군을 장악했죠.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런 것을 앞세워서 빅데이터로 또 중국은 뭐 어떠한 물건을 살 때 모바일로 다 그게 이제 페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뭐 알리바바의 잭마 등을 통해서 신용 등급 같은 것을 다 매겨놓고 정부가 주택 같은 것 또 그 뭐 어떤 돈을 꾸고 할 때 그 사람의 신용 같은 거 다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바일 사용 패턴을 그 기반으로 해서 그게 통제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을. 그럼 일반 국민 통제하죠. 군, 당 통제하죠. 테크놀로지로 빅데이터를 갖고 있죠. 인공지능 같은 거 지금 회사를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21세기 정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중국이 다 갖게 됐는데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에 앞장서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 뭐 우리는 뭐 안 해. 돈만 벌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헬스케어 문제 어렵죠. 학생들은 빚을 많이 지는데 세금 개혁안에는 지금 학생들 빚 더 지게 생겼죠. 뭐 그 밖에도 너무 많은 일들 총격 사건 같은 것도 앞으로 막지 못할 것이고 진통제 그 오피오이드 남용도 잡지 못할 것이고 당장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총격 사건으로 숨지고 기간 산업은 너무 지금 뭐 노후에서 나 쓰러질 겁니다. 이렇게 다리와 뭐 모든 것들이 다 말하고 있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기간 산업을 일으키는 일부터 지금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과 지금 북한 때문에 더 많이 해주지 않으면 관세를 물리겠다 하는데 이게 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킬레스건인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관세 물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역 전쟁 같은 것을 치르고 나면은 뭐 철강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게 곧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서 주식값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어서 좀 내일부터 두고 봐야지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것도 이제 행정부가 달라지면서 변화하는 것이고 또 북한과 연관이 되는 건데 이란에서 2009년도 이후에 이제 가장 그 큰 시위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고 지도자요. 아나톨라 알리 그 카메네이에게 뭐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산 그 노우하니 대통령이 시위는 되지만 폭력 시위는 안 된다라고 중재를 했고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친정부 시위대가 또 많이 나왔어요. 수천 명이. 그리고 반정부 시위대를 굉장히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또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소셜 미디어에서의 접근을 다 막고 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독재자에게 죽음을 외치는 것은 계속되고요. 그러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이란 정권을 그 비난을 하거든요. 이게 변화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 때문에 이렇게 그 이란 정권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거든요. 새해에 이제 또 다른 그 변화로 역시 그 이어지는 드라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사진을 프린트해서 뒤에 프란치스코라고 사인까지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의 열매 하면서 1945년도에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 어린아이예요.가 더 어린 아기를 업고 그 아기는 얼굴이 뒤로 젖혀져 있습니다. 앞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동생 아기 화장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열매 이렇게 사진에다가 제목을 붙였고 해병대의 사진사 조그 오도넬치가 쓴 아주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어린 소년의 슬픔은 오직 그의 꽉 물은 입술에만 있다. 입술에만 정말 있더군요. 이런 것을 평화를 지키자는 뜻으로 보낸 거겠죠. 할러데이 시즌에 그랬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